어제 이 시간에 장사꾼 트럼프와 사기꾼 이재명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했다. 그것도 극적으로 타결을 했다라고 말하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는 대단히 기쁘다. 대한민국과 완전하고 포괄적인 통상협정이 타결돼서 기쁘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대한민국이 3,500억 달러, 487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리고 투자된 돈은 우리 미국이 알아서 투자처를 결정해서 쓸 것이고, 거기에서 돈을 벌면은 90% 미국 국민들의 소유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아먹는다는 소리를 듣기는 했지만, 이런 날강도와 같은 발언을 해도 이 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대꾸가 없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이다. 특히 당사자인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는 이재명으로 볼 때는 펄쩍 뛰면서 반대의 입장을 보여야 하는데 말이 없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나라꼴 잘 돌아간다 이렇게 달았지만은 내심 하고 싶었던 얘기는 집안 거덜내고 있다. 그것을 제목으로 달고 싶었습니다. 집안에 못난 놈이 나오면은 집안 완전히 들어먹는다, 거덜낸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신세와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껏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라고 하는 김용범이라는 자가 하는 얘기가 트럼프가 90% 미국 이익이 나면은 국민들의 소유다, 미국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한 것이 90% 미국이 소유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아니, 우리 국민들은 다 알아듣고 있는데 한마디로 얼버무리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보더라도 트럼프가 너무나도 심하게 과하게 나갔다라는 표현을 하기에 앞서서 기가 막혔는지, 그래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찌질하지만은 변명을 무엇이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넘어갔는데, 당사자 이재명이 하는 얘기는 기가 막힙니다. 촉박한 시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 관세 협상이 잘 타결이 되었다. 관세율은 주요국보다도 같거나 낮게 타결이 됐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염장질 한다라는 소리보다도 이거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고 있네. 어떻게 이런 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라면은 조목조목 그 협상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잘 됐고 이것은 부족하고 아쉽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대통령의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협상 기간 내내 대책회의란 것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재명이 그래도 타결이 되었기 때문에 얼굴을 내밀면서 TV 화면에 간사한 웃음을 띠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도 가증스럽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과연 이런 자가 대통령으로서 양심이 있는 자일까? 이제는 타결이 되었으니 트럼프가 돈을 넉넉하게 받게 되니 백악관으로 오라 그 소리에 이제 내가 진짜로 대통령 소리를 듣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웃음을 띄우고 있는 걸까요? 본인이야 알터니를 뽑아냈으니까 시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염장질이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얼마나 가슴 아프게 만들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다.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촉박한 시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 협상이 잘 되었다. 아니, 저는 이런 얘기보다는 대국민 사과부터 하는 것이 옳은 자세가 아닐까.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이런 말부터 하는 것이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미국에서 요구하는 엄청난 청구서를 거절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으면 안 될 그런 조건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은 죄값으로 인조가 청나라에게 무릎을 꿇고 굴욕을 당했던 것처럼 나라 망신을 시켰습니다. 나라를 거덜내고 말았습니다.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먼저 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기야 이재명에게 이런 것까지 요구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과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양심이라든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과한 요구를 했나요? 협상국이 주요국에 비해서 같거나 낮거나 아주 잘 되었다. 여기에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아니, 일본을 빗대서는 얘기 같은데 일본도 관세 15%, 우리도 관세가 15% 같습니다. 오해형적으로는 같지요. 그런데 이것은 전형적인 사기꾼의 발언입니다. 우리나 일본이나 대미 수출 주요 품목이 자동차와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동차의 경우는 우리는 15%의 관세를 적용받고 일본은 12.5%의 관세를 적용받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받는다면 어느 누가 한국 제품을 쓰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협상이 잘 되었다. 이거 언제까지 사기치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주요국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브라질을 말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브라질에서는 이번에 좌파 룰라가 다시 집권을 했지요. 보수 대통령이었던 자이르 부오소나르 보수 우파의 대통령이 실각을 하면서 정권을 내줬고 가택연금을 당하고 발목 발찌까지 치는 수모를 당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런 결정, 물론 이것은 트럼프가 내린 결정을 대신 전하는 입장이 되겠지만은 브라질의 현직 대법관인 모라이에스에게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 모두에게 미국 입국을 거절한다, 금한다, 이런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는 50%로 매긴다. 아주 치명적으로 브라질을 괴롭힌 얘기죠. 우리는 그런 면에 비해서는 아주 잘된 협상이다. 이렇게 이재명이가 말을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그런데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스탄이 지난번에 닷새 동안 우리나라를 와서 완전히 이재명의 혼을 빼놨죠. 그리고 미국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한국과 브라질에서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과 브라질에서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가 브라질에 대해서 이런 조치, 현직 대법관인 모라에스에게 미국 입국 금지를 내린 것에 대한 설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그 얘기가 중요한 얘기죠. 다른 나라에도 유사한 대응을 한다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브라질에게 내린 그런 조치는 절대 위법이 아니고
적법한 절차였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브라질과 아주 흡사하다. 이 말을 모스탄이 하면서 루비오는 트럼프의 말을 인용해서 미국 입국 금지를 내렸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이 말이 모스탄과 루비오의 개인적인 발언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 조야에서 여기저기에서 이런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트럼프의 계산 아래 사전 조율된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트럼프는 아주 철저한 장사꾼입니다. 눈물도 없는 그런 장사꾼입니다. 보수주의자긴 하지만 그냥 윤석열 구해준다, 윤석열을 지지한다 이런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 자신이 스스로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이 나라 보수의 힘을 키우고 지켜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사꾼은 제일 처음으로 눈치를 보면서 거짓말과 사기 발언을 계속 쏟아냅니다. 완전히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재명은 트럼프에게는 최대의 먹잇감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자신이 너무나도 약점과 흠결이 많습니다. 5개 재판을 펼치다가 임시 중단이 됐고 일시 중단이 됐고 12개 사건의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재명이가 제대로 수민들 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재명을 손아귀에다 놓고 쥐락 펴락 하고 얼마나 쉬운 놀이개감이겠습니까? 한마디로 트럼프가 볼 때는 봉을 잡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루비오와 그리고 모스탄과 고든창이 가끔씩 이재명이 아주 섬뜩한 말을 던져주고 있지만은 트럼프는 애써 딴청을 하지 여기에 동조 발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거지요. 그러면서 트럼프는 엄청난 돈을 한국으로부터 약조로 받아냈고 백악관으로 초청하면서 대한민국의 곳간에 남아있는 돈에 또 얼마를 청구할지 요구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 더 내라고 얘기해오지 않았었습니까? 농산물 완전 개방해라. 이거 얼마나 큰 압박입니까? 속수무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나라 경제 6강, 세계의 경제 6대 대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여유 있게 살아온 나라입니까? 찌들고 가난한 나라였었죠. 세계에서 제일 빈국이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60년대 초에 국민 소득이 100불은커녕 60불 겨우 넘긴 최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였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돈을 빌리려고 서독에 구걸 외교를 떠났고 그 덕에 서독의 광부와 간호원을 파송해서 달러를 벌어들였고 월남전이 일어나자 우리의 젊은이들이 군인으로서 그 전쟁에 참여하고 목숨을 바쳐가면서 돈을 벌어왔던 그 아픈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70년대 중동에서는 그 열사에서 그야말로 고생하면서 우리의 근로자들이 땀을 흘려서 모아온 그 돈들로 이 나라가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먹고 싶어도 먹지 않고 아끼고 아껴서 모아난 그 돈인데
이번에 이재명이 백악관에 가면서 3,500억 달러, 487조 원을 미국에 건네주겠다. 그리고 가스지만은 1,000억 달러를 또 추가로 주겠다.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나 살자고, 나 트럼프에게 대통령으로 인정을 받겠다라면서 트럼프는 만나주는 조건으로 청구서를 내밀었는데 그것이 4,500억 달러였는데 500조 원이 훨씬 넘지요. 그런데 앞으로 백악관에서 어떤 청구서를 어떤 방법으로 더 청구할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협상이 잘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지, 나라 돈이 자기들 돈입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이 마음대로 써야 할 그런 돈들입니까? 곡간문만 열면은 지놈들이 마음대로 써야 할 그런 돈이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광부들, 간호원들이 소독에 갈 때에, 월남에 우리 군인들을 파병할 때에 얼마나 난리 법석을 떨었던 자들이 바로 좌빨들, 민주당의 그 뿌리들 아니겠습니까? 반대만 해오던 그런 자들인데 이제 정권을 잡으니까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을 한번 써보자.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됐으니 이제 그 돈 좀 써보자. 그런 생각들입니까? 결론입니다. 정말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이재명은 워싱턴에 가서 어떤 청구서를 들고 다시 국민들 앞에 요구할 것인지 벌써부터 불안해지고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